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살짝 오래된 기기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2013년에 발매된 LG의 옵티머스 뷰 3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7년 정도 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년 된 옵티머스 뷰 3가 의미가 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4:3 사이즈의 액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7년 전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은 요즘 나온 것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스냅드래곤 800, 램 2기가, 그리고 5.2인치 4:3 디스플레이, 그리고 OS는 안드로이드 4.4, 키캣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롤리팝 정도만 지원됐더라도 참 좋았을 텐데 4.4에서 멈춘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찌되었건 고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4:3의 의미를 잘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이전에 플레이스테이션 2 이전 기기들은 대부분 화면 사이즈가 4:3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나온 16:9 이상 넓은 와이드 화면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옆쪽에 많은 공간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4:3 비율의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화면이 아주 꽉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온 이러한 신형폰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여백이 많이 남게 됩니다. 물론 16:9로 화면 비율을 바꾸면 화면은 커지겠지만 아무래도 원래의 캐릭터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상해지기 때문에 실기 느낌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이 비율을 바꾸지 않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4:3 비율의 화면이 꽉 차게 되면은 보십시오.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좌우라든가 상하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옵티머스 뷰 3는 과거 고전 게임들을 하는 데 있어 최고의 화면 비율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휴대용 게임기로 사용할 때 이런 블루투스 게임패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요즘 나온 폰들 비율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거치했을 때 모양이 조금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로 게임을 할 때는 또 좋기 때문에 세로 게임을 이렇게 거치해서 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이 글랩 패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꽉 차지 않습니까, 화면이? 다른 조이패드를 했을 때보다 이 글랩 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일체형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딱 잘 어울리게 매칭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안드로이드 4.4라서 그런지 글랩 패드를 이렇게 켜서 바로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할 때마다 연결을 한 번씩 눌러줘야 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4:3 비율로 나온 이 옵티머스 뷰 3를 가지고 이 딕 프론트엔드와 함께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옵티머스 뷰 3로 레트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레트로아크와 딕 프론트엔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레트로이드로는 연결이 필요 없는 접촉식 게임패드를 소개할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딕 프론트엔드는 이렇게 시스템을 들어가면 여러 게임들이 있는데 이 게임들을 실행할 실행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레트로아크를 깔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코어들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레트로아크 표시가 된 것 말고도 그냥 안드로이드 앱을 받아서 이렇게 마메포 드로이드 같은 이런 앱을 실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행기를 선택하고 레트로아크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서 아케이드에서 자신이 사용할 그런 코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어는 다 처음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드 코어를 눌러서 제가 이렇게 아케이드에 몇 가지를 받아 놨는데 필요한 코어를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딕 프론트엔드에서 레트로아크를 사용할 것이면 거기에 맞는 코어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또 아케이드 게임을 실행한 다음에 디폴트 코어를 선택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외부의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제가 이것을 드림캐스트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자, 레드 드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레드 드림은 안드로이드 5.0부터 지원합니다. 아쉽게도. 네, 그래서 레이캐스트를 다운을 받았는데 레이캐스트도 오류가 납니다.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턴 에뮬레이터를 받았는데 이것도 안됩니다. 다행히도 N64는 N64 오이드라는 이 에뮬레이터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닌텐도 64 정도까지는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레트로아크에서도 이렇게 플라이캐스트라는 코어를 지원을 합니다. 플라이캐스트 말고 레이캐스트를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이 플라이캐스트가 실행이 안 되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자, 어쨌든 이렇게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딕 프론트엔드를 실행을 하고 한번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兄ちゃん、ここを通りたきゃ水と食料置いてきな。ない。本当か？じゃあ調べさせてもらうぜ。汚い手で触るな。なんだとこの野郎。野郎、なめたまねしやがって。네, 지금까지 옵티머스 뷰 3에 글랩 패드를 장착해서 딕 프론트엔드를 사용해서 게이밍을 즐겨봤습니다. 대부분 4대3으로 이루어진 레트로 게임을 하는 데는 지금 보시듯이 이 화면 비율이 정말 좋고 성능도 드림캐스트까지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여러 다른 중국산 게임기들에 비교해서 조작감은 이 글랩 패드의 경우 말할 것도 없고, 단지 레트로 게이밍 4대3 비율의 레트로 게이밍을 즐기는 데는 이만한 것이 정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가 세턴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드로이드용 세가 세턴 에뮬레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고, 제가 나와있는 코어들을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행이 되는 코어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드림캐스트의 경우에도 플라이캐스트 코어가 지원이 되지만 이런
몇 가지 게임들이 잘 안 됩니다. 되는 게임도 있고 안 되는 게임도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용 레트로아크에서 코어를 지원해주면 나중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플라이캐스트 경우에도 뭐 속도는 잘 나옵니다. 물론 지원이 안 되는 게임도 몇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뭐 세팅도 뭐 나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딕 프론트엔드와 레트로아크에서 코어 설정만 잘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레트로아크의 경우에는 키 설정을 딱 한 번만 하면 모든 코어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과 함께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예, 끝난 줄 아셨죠? 끝이 아닙니다. 네, 제 영상은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뷰3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또 다른 옵티머스 뷰3 화이트를 구독자분들께 추첨을 통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명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거의 지금 1년이 됐는데 아직 5,000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5,000명이 되기를 기원하며 한 분께 이 옵티머스 뷰3를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겠습니다. 자, 신청은 10월 27일 화요일 11시 59분 59초까지 받고 10월 28일 수요일 오전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